토론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수기민주주의 토론을 그전에도 한 적이 좀 있었는데, 예를 들면 그 참여연대라는 그 중앙에 단체가 있죠. 참여연대에서 그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, 그게 2005년인가 그랬었는데, 그때 2005년도에도 저도 굉장히 활동 많이 하던 때, 서울에 살던 때였어요. 2004년일 때. 근데 저는 참여연대 회원이었어요, 그때. 근데 그걸 할 줄 몰라서. 제가 참여연대 회원인데. 저도 그걸 한 줄 몰라. 그럴 정도로 확산이 안 되는 거야, 확산이.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. 그래야 참가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. 그래서 효능감을 느끼면서, 그 토론을 열심히 하게 되죠. 반영하려고 하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뭐 정치인 혹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토론을 주최해야 되는데,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부담을 느껴가지고 토론을 안 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큰 걱정거리. 특히 미국에서는 뭐랄까 막 그 정부가 하라고 하기 전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렇게 낫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막 발전한 거죠.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좀 말씀드려보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이 합의회의라는 모델입니다.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정말 합의를 해버립니다. 찬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 전부가 합의될 때까지 토론해버립니다. 대단한 거죠. 처음에 찬성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토론이 끝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찬성 또는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,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버리는 거예요. 1980년대에 그 덴마크에서 이제 시작됐는데, 지금은 덴마크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해놔 버렸습니다. 아예 국가 법률을 정해가지고 그 법률 하에서 위원회도 만들고,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매년 두 차례 정도를 두 가지 주제를 삼아서 토론을 해버리고, 그 토론의 결과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그 토론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그 국회, 덴마크는 이제 의회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 전달하면 국회의원들이 다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그 법률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을 건 반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합니다. 국회를 무시한다.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데 왜 국민들이 그걸 멀쩡한 국회를 놔두고 니들끼리 결정하냐?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. 언론들이 야, 시의회 무시한다. 시의회가 결정해야지 왜 시민들이 결정하냐?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. 그거는 굉장히 옳은 비판입니다. 어떤 면에서는. 옳은 비판이죠.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회에 두고 그 시민들이 열심히 토론만 하고 검토만 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합의된 의견을 보고서로 그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는 거죠. 시나리오 코드가 뭐냐면, 왜 이렇게 부르냐면 주로 미래에 대한 일을 특허거든요. 미래에 대한 일은.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를 이 워크숍을 찾아내는 겁니다. 합의회의하고 공론조사만 크게 이게 두 가지만을 비교해봤을 때, 원탁회의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뭐 한 3-4시간밖에 안 해요. 2시간, 4시간밖에 안 해요.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기민주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토론의 질이 낮습니다. 그거는 쇼입니다, 쇼죠. 거기서 무슨 수익이 이루어지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서 그랬어요. 그 합의회의나 공론조사나 참가자 선출을 무작위로 합니다. 그래서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고요. 토론 기간이 제가 4일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4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8일입니다. 그에 비해서 공론조사는 1박 2일로 좀 짧죠. 장점은 뭐냐면 합의회는 깊은 수기와 공감을 하는데, 왜냐면 숫자도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300명이 1박 2일 하는 거하고 25명이 8일 하는 거하고 깊이의 차이가 있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명이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, 그래서 그 통계적 검증이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공론조사는 그 300명은 그 통계학에서 그 95% 신뢰도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. 300명이. 그 집단이 인구수가 많아지더라도 300명 정도만 되면 한 95%를 대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공론조사의 장점입니다.